만약에 아파서 일을 쉬게 되면 당장 다음 달 월세 걱정부터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이런 세계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과감한 실험을 했는지 그 흥미로운 결과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볼게요.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수백만 명의 기획워커, 프리랜서, 또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이 질문은요,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. 이게 바로 유급병가 사각지대라는 문제예요. 아플 때 편히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서 그게 곧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2019년 서울시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정말 과감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. 그게 바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라는 제도인데요. 이름 그대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아파도 어디 기대일 것 없던 분들한테 서울시가 직접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였던 거죠. 물론 이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. 지난 6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혜택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또 지원 기간과 금액도 점차 늘려나가는 식으로 계속해서 진화해 온 거죠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? 그래서 이 실험 과연 성공했을까요? 6년이 지난 지금 공개된 2024년 평가 데이터를 보면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이 숫자를 보시면 이 실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140.8%? 와, 140.8%라니?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지원을 받은 분들이 내야 했던 병원비가 본인의 한 달 수입보다도 무려 40%나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원이 없었다면 이분들은 말 그대로 건강을 되찾으려다 파산에 가까운 생계 위기를 겪어야 했다는 얘기예요.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잘 전달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지원금이 단순히 병원비에만 쓰인 게 아니었어요.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돈으로 당장 급한 월세를 내고 또 식료품을 샀습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픈 동안의 생계를 지탱해준 그야말로 생명줄이었던 셈이죠.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. 혜택을 받은 분들의 82% 이상이 병이 낫거나 증상이 좋아졌다고 답했고요. 41%는 이 지원 덕분에 소득 감소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지원한 게 아니라 건강과 안정,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준 거죠. 와, 이것 좀 보세요. 사람들이 제대로 회복할 시간을 가지니까 스스로 느끼는 업무 수행 능력이 무려 15%포인트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 실험이 이렇게 성공적이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. 이 놀라운 성공 이면에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숙제들도 있었어요.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인지도였어요. 33.5%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프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3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.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해요? 정작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. 실제로 제도를 써본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주 분명했습니다. 지원 기간은 너무 짧고 신청 과정은 번거롭고 특히 서류 준비가 가장 큰 장벽이었다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몸도 아파 죽겠는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니 정말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. 네, 바로 이런 성공과 한계를 바탕으로 이제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. 서울시의 실험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돼 전국 단위의 유급병가, 그러니까 바로 한국형 성병수당이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 두 제도는 뭐가 다를까요? 핵심은 속도냐 기간이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쉽게 말해서 서울시 제도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대기기간 없이 더 많은 돈을 지원하는 속도전에 가깝고요. 반면에 국가제도는 지원금은 좀 적지만 훨씬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장기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. 그럼 이 두 제도는 서로 경쟁 관계가 될까요? 보고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. 오히려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 2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공백 메우기, 두 번째는 차액 보전이에요. 이렇게 2가지가 결합되면 서울시 제도가 국가제도의 비어있는 부분을 딱 채워주는 아주 촘촘한 2단계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정말 누구도 이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게 되겠죠.
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. 과연 한 도시의 이 작은 사회 실험이 우리 모두를 위한 더 촘촘하고 강력한 국가 안전망의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? 서울의 이야기는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